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시장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의 상담 많이 도와드릴 텐데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계속 나와서 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악재가 우리나라 시장에 존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역시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2-02 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이민 멘토님이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민 멘토님에게 시황을 먼저 물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또 상담 저번처럼 시원시원하게 잘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시황을 한번 먼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또 나왔지만 항상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의 종목이나 여러분들의 시장을 보는 눈에 항상 밝은 빛으로 비춰주는 등대 같은 멘토가 되도록 하는 이민 멘토고요. 저를 기억해 주시려면 등대지기! 이민 멘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살짝 짚어가자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시장의 시초에는 올라와 있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좀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워하고 내 종목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저께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죠. FOMC 금리 동결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금리 동결이라는 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유튜브 생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OMC가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동결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우리 시장은 조금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건 이 시장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650포인트에서 현재 조금 그 부분을 넘어가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시장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도 우리 시장은 그래도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뉴스나 어떤 속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지 뭐 이런 뉴스를 쏟아내서라도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은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종목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멘토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요. 시장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현재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올라갈 때의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점은 이렇게 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고점도 당연히 높여가고 있죠. 각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2200포인트부터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오늘같이 떨어질 때는 아직은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신다면 조금은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종목이 흘러가는 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대로 흘러보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밑에서 이제 횡보를 받아주고 밑에서 바닥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멘토님?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 2550포인트에서 어떻게 찍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2550포인트 정도에서는 그럼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요 밑에 자리에 내려왔을 때 순환매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섹터를 OLED, 반도체, IT, 플랫폼, 그다음에 미디어나 OTT 같은 그런 섹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약바이오가 간다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밑에서 지금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큰 투자 성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마무리 듣고요. 오늘은 첫 번째 통화는 우리 김도우 멘토님께서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등대지기 멘토님의 시향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02-377-0269번으로 지금 또 전화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GS 리테일 37,000원에 60%요. 37,000원에 60%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긴 여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마음이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네. 멘토님, 딴 네. 게 아니고 네. 이 회사가 탄탄하고 네. 괜찮으면 뭐 몇 년이라도 끌고 갈 수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요. 몇 년이라고 했는데 한 1년만 기다려. 1년이 아니라 내년 한 네. 상반기 정도. 1분기라고 하면 1, 2, 3월 달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점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시점까지만 좀 기다리고 회사는 탄탄합니다. 탄탄하고요. 네. 뭐 GS 리테일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상승이 좋은 장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안 좋을 때 계속 더 추가적으로 떨어졌던 이유는 합병에 네. 대한 부분들로 인한 부분에서 이제 순환의 어떤 문제가 고리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그 예전 홈쇼핑 아시죠? CJ 네. GS 홈쇼핑. 네, 네.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그 기회 홈쇼핑이 굉장히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성이 많은데 GS 리테일이 흡수하고 그 홈쇼핑에서 네. 벌어들여온 돈이 GS 리테일에서 많은 그 지출용으로 또 쓰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GS 리테일이라고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머니? 편의점이죠, 그죠? 네. 네, 편의점이 생각나고 그리고 쇼핑.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네. 소비죠, 그렇죠? 네. 네, 요즘 소비 어때요, 어머니? 느끼시길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죠. 내가 뭘 사려고 해도 물건값이 비싸고 요즘 들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지출이 좀 줄어든다. 뭐 이 유통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비에 대한 네.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이 네네.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표현으로는 경기 침체가 우리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좀 체감하는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런 게 좀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라는 관점에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막 올라가는 게 2차 전지다, 반도체, 자동차들이 위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심에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가는 시장이 빠질 때 관심이 없으면은 사는 사람보다는 지쳐서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거겠죠. 맞겠죠, 네. 그죠? 그래서 주가는 네. 흘러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뭐 실적이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소비가 줄어들으니까 안 좋을 때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다음에 회복은 어떤 시점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기 네. 소비가 있고 뭐 필수 소비라고 해서 이 경기가 좋아지는데 제조나 뭐 기업들이 좋아지는 게 금리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이 필수 소비는 네. 금리가 이제 동결, 어제 뭐 금리 동결 이런 얘기 막 슬쩍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부담감이 네.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네.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게 우리 IT, 반도체, 뭐 자동차란 제조 쪽이고 그 다음에 네. 제조 쪽이 좀 안정화되면 제조 쪽이 이제 활성화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사람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네. 돈을 벌면 소비가 네. 살아나겠죠. 맞겠죠, 네. 그죠? 이게 사이클인데 그런 소비가 살아나는 시점이 이제 경기 소비재가 조금 반등 지금 주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은 이 필수 소비. 특히 조선업이 만약에 빅사이클이 온다라면은 유통 쪽도 같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런 시기를 네. 올해 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가격 네, 비중이 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비중이 네. 많으시니까 늘리지 마시고 좀 시간에 투자를 좀 하시고 네. 하반기 때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등대지기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저는 페노션, 펜오션이요? 네. 네, 4,740원에 10%거든요. 4,740원에 10%.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런데 이게 네.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이래서 저는 이게 6,000원에는 보고 지금 계속 보유 중인데 그까지 갈는지 궁금해서요. 주식하신 지 좀 되셨나 봐요? 아니요, 이게 네. 코로나가 제가 이제 3년째인가? 일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점에 되게 잘 사셨고 페노션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또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죠? 해운 쪽이 알고 있습니다. 해운 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더 이상 깊숙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회사의 전체적인 이 펀더멘탈적이나 재료적인 부분이나 전혀 나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좀 짜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지금 코로나 봉쇄가 좀 풀리면 앞으로 뭐 수출이나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늘어나겠죠. 그렇죠. 좀 늘어나게 네네. 되면 배가 좀 더 배송을 많이 하고 운송도 많이 하고 좀 더 활발해지겠죠. 네네. 거기다가 그 전에 한 저번 주 2주 전 정도만 보더라도 조선업황이 계속 활화산처럼 늘어나고 있잖아요. 배를 만드는 네네. 조선하고 운송하고는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배를 네. 만들어 놨으면 그 배들은 운송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점에서 잘 사셨고요. 지금 매도 목표가 6,000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시청자님. 요거는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6,000원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거 조금 올라오길래 조금 싸게 매도하고 싶어 5,500원 그거는데 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예민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 큰 시세 차이가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6,000원 정도의 매도 목표가를 정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사셨네요. 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넷플릭스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넷플릭스요. 넷패스요. 네, 매수가하고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21,000원에 2%요. 21,000원에 2%요? 네.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셨나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조금 더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저기 매수가 오면 매도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더 사는 관점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더 네. 사진 말고 그대로 지금 2%라는 관점이다라는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상당히 금액이 또 클 수도 있잖아요. 투자하는 금액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내 네. 비중이 그만큼 큰 돈의 현금성이 2%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네. 현금이 한 30%, 50% 정도 있다라면 할인적인 가격이 오면은 사면 사도 되는 거겠죠. 그죠? 넷패스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는 이슈가 네. 문제가 없으나 현재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맞죠? 네. 이제 회복 단계로 가는 단계인데 넷패스 역시 네. 그 영향을 받을 거고 회사에 네. 대한 부분들 중요 사업이 있는 부분들도 이제 쪼개져서 개별 상장이 돼 있어요. 뭐 넷패스 아크라든지 뭐 이런 네.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네. 수혜를 좀 나눠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네. 부분보다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반도체 업황은 3분기 그러니까 4분기 정도 10월 달, 11월, 12월 달 정도 돼야 우리 눈에 네. 좀 확연하게 조금 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은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은 기대감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기대감에 네.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그게 네. 이제 그 중심에서 뭐 4월 달에 좀 갑작스러운 시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네. 패키징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반도체가 뒤로 가서 이제 뭐 포장 이렇게 조립을 네.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소재 쪽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니까 재료적인 부분은 부각이 다시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어머니.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2% 샀는데 제가 좋은 얘기 한다라고 해서 지금 흐름에서 확 사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그 4분기까지 조금씩 나눠서 가격이 싸질 때 내가 1%씩 모아가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마시고요. 가격적으로 좀 더 내려오게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옆으로 좀 오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 가격이 비슷한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여유가 현금성 여유는요. 2% 가지고 계시니까 한 8% 정도 더 해서 총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4분기까지는 좀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던 부분에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비슷한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샀는 가격보다 비싸게는 사지 말고 조금 낮은 가격에 오면은 1%씩 그 시점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서요. 올 한 연말까지만 한번 가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머니? 잡아야 될까요? 네?
목표가 얼마 잡아야 될까요? 목표가는 최근에 올랐던 부분에서 고가를 이제 4월 달에 한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추세를 바꾸는 게 이 주가를 제가 차트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이 화면이 이래 쭉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에서 지금 이게 추세를 바꾼 게 아니고요. 그 추세가 이제 바꾸자라는 거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거래 흐름을 좀 강하게 주면서 우리도 한번 시장에서 이제 전환점을 찾아야 되겠다라면서 항상 바닥에서 갑자기 거래가 터지고 일시적으로 좀 이래 강한 흐름이 잠깐 나오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강하게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방향을 천천히 바꾼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면은 빨리 끝나버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좀 흐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신호만 준 것이지 상승으로 전환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자리를 저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하반기까지 지켜보면서 조금씩 사가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혹시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의 시세가 나오면 24,000원 위쪽에서 일부 한번 팔았다가 또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모으고 이런 과정을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시겠죠? 24,000원만 기억하고 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ITI요. 대IPI.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3,400원에 네네네. 비중은 30%입니다. 비중 30%. 어떤 것 때문에 사셨어요, 이 종목?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축 네네네. 뭐 이제 곧 대반격의 승전보가 올 거라 생각하고 5월 달부터 이제 샀는데 네네. 예, 물려 있네요. 아. 빨리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이게 맞아요. 이 종목이 보통 이제 철도, 노선이나 이렇게 KTX 노선가는 뭐 그쪽에 돼 있고 기업적으로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고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갑자기 퐁퐁퐁 많이 뛰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비중을 3,400원 라인에서 30% 정도 실으셨다면 저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자리긴 하거든요. 크게 뭐 고민되는 자리는 아닌데 네. 지금 이제 계속 그 3,400원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니까 전화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네. 이제 5월달 살 때는 한번 갈 것처럼 해서 네네. 비중을 30% 실었는데 네.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빠지니까 네. 더 실을 용기는 안 나서 일단 뭐 들고는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딱 시청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이상의 비중을 실은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30% 정도가 나의 마지노선이다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네. 되게 잘 정하셨고요. 지금 계속 여기 맞고 떨어진다는 건 여기 이제 머리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은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던 어떤 뉴스가 됐던 한 번은 튀어 오를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으로는 보여요. 많이 네, 안심이 그래도- 되시죠 지금 이제. 예, 저도 그것 때문에 끼 종목이라서 네네네네. 한번 가봤어요. 끼 종목으로 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네. 거래량이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 거래량이 뿔뚝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믿고 한 번 반등을 줄 때 탈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탈출하시는 단가는 뭐 지금 어디까지 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한 3,900원 정도 선에서는 좀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매물대도 거의 3,900원, 3,800원 라인에서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네네. 네, 그때 해서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종목 잘 보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 성일하이텍이요. 성일하이텍이십니까? 네. 네. 16만 900원에 샀는데요. 네. 이 20%예요. 20%세요? 네. 네. 그걸, 이거를, 안 오네요. 그 값이. 네, 최근 며칠 전에 조금 잠깐 올라왔는데, 그죠? 네네네. 얘도 폐배터리긴 한데 우리가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네네네. 재활용 그 배터리가 썼는 걸 재활용하는 방법에서 이제 많은 성일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분리부터 해서 그 과정에서 성일아이테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요소에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폐배터리 상장하기 전부터 이제 유럽이나 이런 헝가리 쪽하고 유럽 쪽에서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영역을 넓히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폐배터리에서 중심의 성일아이텍은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폐배터리라는 부분이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유럽에서 2031년이에요. 2031년에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화에 대한 내용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도 이 배터리를 당연히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이전에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폐배터리 테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기업 폐배터리는 산업이에요. 우리 자동차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에 하나의 산업의 축으로 자리를 잡겠다라는 게 일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2031년부터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산업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되고 그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실적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성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매출이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미래는 잡혀져 있죠. 근데 아버님은 이제 사셔가지고 좀 단기간에 어떤 시세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가격이 오는 걸 계속 안 오네요, 온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짧은 마음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성은 충분히 16만 원대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이슈로 인해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성이 다시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수급이 잠깐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6월 10일하고 6월 초에 우리가 막 반도체하고 다른 쪽에 시선을 많이 가고 있었을 때 조용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은 제한적이거든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가던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서 내려가던 부분에 잠시 빠져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항을 받는 건 위쪽에서 박스를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서 어떤 가격이 머물렀던 가격이 이탈했었을 때 받는 그 구간에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고 그 가격까지 상승하는 것을 보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폐배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어제 갑자기 이제 중국의 어떤 미국 진출에 미국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내용이 나오면서 악재로 반영이 됐는데 폐배터리도 거기에 2차 전지라는 업종이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가지고 우리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반등성은 제가 볼 때 한 16만 원대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최근에 올랐던 흐름에서 한 번 시세를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선택하셔야 될 거는 매도를 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산업을 조금 긴 호흡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조금씩 모아간다거나 적금성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할인되는 거를 충분히 더 기다려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6만 원대는 최근 성일하이텍이 큰 산을 2번 만들었을 때 그 꼭대기 부분에서 봉우리 2쪽 있는데 그 위쪽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16만 원대 매도하시고 다음 호흡을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16만 원대 일단 정리하셨다가 이 산업적으로 보시고 좀 긴 호흡으로 다시 접근해 보시는 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 만도요. 아, 만도요. 오늘 네, 많이 뛰었는데. 네, 5675원에. 네. 5675원에 30%요. 30%.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4만 한 6천 원 선에서 4만 8, 9천 원대까지 자꾸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올랐는데 한 일부만이라도 좀 매도를 했다가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이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으신 분들이 연결이 제가 희한하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님이 주식을 대하는 그 자세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지금.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네네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지금 박스권은 살짝 잘못 보시긴 했습니다만은 괜찮은 마인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L 만도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청자님이 이 주식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박스권이니까 위에서 조금 정리하고 다시 밑에서 기회를 기다려야지
정말 좋은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지금 시청자님 가격대를 봐드리자면 이거는 절대 높은 가격도 아니고 이렇게 차트를 조금 길게만 보더라도 바닥에서 잘 사신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시청자님이 보시면 박스권 상단에, 아쉽게도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죠. 네. 지금 이 박스 화면 보이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이 HL 만도가 굉장히 회사적인 측면이나 설명드릴 거 없이 차트적으로만 봐드리자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지금 시청자님 아쉽게도 평단가가 물려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권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지금 횡보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청자님? 올라가게 되면 방금 시청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는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요. 박스권 상단이 지금 한 51,900원 내지 52,000원 정도 나오니까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혹시나 박스권을 뚫고 더 올라가면 남은 비중 15%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시고 룰루를 하나 지키시면 되고 시청자님이 처음에 저한테 상담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밑으로 박스권 밑으로 또 바닥을 밑으로 내려가면 한 41,000원 정도 됩니다. 41,000원 라인에서 비중 15% 파셨던 거 요때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을까요? 네, 요거는 시간 좀 주시면요. 지금 이 박스권에서 윗상단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보여요. 자동차 쪽이 요새 살짝 숨고르기라고 하죠. 달리기를 막 하다가 조금 지쳐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요건 기다리시면 박스권 상단인 52,000원까지 기다려 보셨다가요. 거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또 기다려 보셨다가 박스권 돌파하면 즐기시고 내려가면 그때 언제 사야 되나요? 전화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근데 네. 48,9천원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좀 올라가려나 보다 하고 희망을 갖고 있으면은 네네. 또 막 46,000원 선까지 또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예. 매일 보시니까 LCL 만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얘는 알아서 올라가 있어요. 여기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 있어요. 그냥 금붕어 키운다는 느낌 아니면 올챙이 키운다는 느낌으로 개구리가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면 이 종목은 언젠간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일같이 보시니까 그러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지켜만 설명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기 전에요. 벌써 시간이 좀 지났네요. 우리 강연회가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경기도 부천으로 갑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만화보다 더 재밌는 강의로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강의로 가고요. 그리고 눈높이를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눈높이가 오르는 종목에 많이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높이를 낮추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1시 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야 될 텐데요.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온라인 강의가 또 있었군요. 온라인 강의 잠깐 얘기 드릴게요. 자, 오늘입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에서도 또 만나니까요. 역시 눈높이를 맞춰드리는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HMM이네요. HMM 참 길게도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해운 운송 쪽에 대한 어떤 그 빅사이클이 한번 있었습니다. 빅사이클이 한번 있었고 지금 왜 이렇게 바닥에서 힘돌고 바닥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국면 다시 운임 지수가 오르고 그 운임비에 대한 부분들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미 누렸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냐라는 관점에 접근해야 될 텐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변곡 구간에서 내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조정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될까라는 기로에 서 있다. 왜냐하면 현재 항공화물이나 해상이나 해상 쪽이라든지 두 쪽 어느 쪽에서도 운임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익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즉슨 한번 이 시세가 갑작스럽게 코로나 이후의 어떤 시장의 갑작스러운 개방성과 그리고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상 증상이 있었던, 변이 증상이 있었던 구간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권에 계속 맴돌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송 쪽보다는 오히려 그 운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 쪽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제조 쪽이라는 부분은 경기 회복 신호와 업황의 회복 그리고 그 사이클이라는 국면에서 상승,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기간이 짧더라도 그 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미 나왔는 종목보다는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HMN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응해서 가격적인 2만 5천 원대 정도가 역시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번쯤은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스를 우리가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지 않는 이상은 나갈 수 없겠죠. 갇혀 있겠죠. 그죠? 갇혀 있는데 냉동식품이 식고 이러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고요. 박스권의 대응은 간단합니다. 위쪽에 내가 가격대가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하면요. 거기서 비중을 줄이고 조금씩 밑에 떨어질 때 사면서 가격을 낮춰가는 과정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격 2만 5천 원대가 박스권 상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있고요. 이후에 올라가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2만 5천 원대 부근에 왔었을 때 2만 4천 원 정도 되겠네요. 비중을 축소해서 단가를 낮춰가던가 그것보다는 제 결정은 일단 현금화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상승이 있는 상단에 왔었을 때 현금화 전략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유튜브 상담 또 다음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65,400원에 비중 10%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은 진단을 이거는 그냥 뭐 의료계로 따지면 굳이 뭐 화타나 뭐 완전히 유명한 의사를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동네 의사 정도면 이 정도는 진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로 이 종목은 홀딩하고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보시면요. 일단은 롯데계열사에서 이 배터리 쪽, 2차전지 소재 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2차전지 테마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쪽으로 화라산처럼 붙어서 그렇지 나머지의 2차전지 테마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차, 그다음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꽉 잡고 가셔라. 예, 안전벨트 꽉 매듯이 꽉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밑으로 쭉 보자면요. 이 종목은 2차전지 소재, 다른 데 숫자 안 나오는 데에 비해서 이 종목은 숫자도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2018년부터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기업적인 재료 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청자님이 사신 이 단가가 살짝 좀 고가라고 생각돼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멀리서 보자면 이 종목은요. 이렇게 저점에서 올려갔다가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하는 기간을 갖기 때문에 살짝 지루하다고 보여지시는 거고 다시 한번 이런 시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한 발짝 주식시장을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에서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약간 관망의 자세로 보신다면 앞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안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안랩이라는 종목은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에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질 때 이슈가 너무나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뭐 정치권이다라고 보고 안철수 의원하고의 관계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뭐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갭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에 역시 새로운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이낙연 씨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지만 안철수 씨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이제는 좀 지쳐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오히려 안철수, 안랩 쪽 관련된 부분의 관련성은
혹시나 향후의 총선과 그리고 지지율을 고려해서 미래 조금 더 대권 주자로서의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접근성을 두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라면 안철수 위원 쪽보다는 다른 쪽의 접근이 좋겠죠. 민주당 쪽의 접근성에서 이낙연 씨가 총선에 나오지 않지만 현재 다시 들어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나의 위치 조건을 다시 만들고 왔다는 생각에서 다른 인물에 관심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순환면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6,000원 가격대는 낮은 위치라고 보이시고 최근 1월 달에 들어온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술적인 부분, 결국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는 데에서도 현재 시장의 어떤 소외성에서 처지는 부분이죠.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기다려야 되냐? 결국 일정이겠죠. 총선과 그런 일정에서 안철수 위원회 인물이 TV에서 많이 노출되고 내용적인 게 나왔을 때 슈팅 줄 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떨어진 흐름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낮게 사신 건 좋지만 7만 원대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시간의 딜레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뭐 비중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줄여가셔서 종목을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상담 종목 마지막 종목인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13,400원에 25%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겠네요.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거 살짝 판단을 해드리자면 여기 딱 저점 인저력을 들어가셨다가 수익 보셨다가 아마 내려오신 것 같은데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신다고 하셨네요. 예. 손절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위메이드에서 이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조금 안 좋게 된 회사예요. 원래는 이 종목이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커갔던 회사인데 위메이드 밑으로 들어가면서 위메이드가 뭐가 됐죠? 비트코인 이런 가상자산 화폐와 좀 엮이면서 위메이드가 계속되는 뉴스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도 좀 내려가게 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 특히나 말이 많고 탈이 많고 항상 악재에 시달리고 뉴스가 많은 종목들은요. 웬만해서는 저는 이 선에서는 좀 정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불확실성과 굳이 싸워가면서 주식시장을 계속 대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좀 저는 이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좀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간다는 건 앞으로 밑으로 어떤 시세가 더 있을지는 좀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올 때 그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다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이브고요. 하이브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30만 3천 원. 30만 3천 원이고 15%입니다. 15%요? 네네. 오래 기다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제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 되게 오래됐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네. 어머니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1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도 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설마 올라가겠지 싶어서 그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네. 이걸 그냥 매도를 써야 되나?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 하이브에 대해서 되게 무슨 이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는 안 좋았는데, 그렇죠? 밑에 있을 때는 안 좋았는데. 예. 지금 뭐 자꾸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서 사야지 했는데 또 그런 욕심이 생겨가 여쭤보려고요.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막 급하게 이래 막 오시는 거 보니까 욕심이 있으신 것 같긴 하세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좀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어머니. 그죠? 네. 주가 많이 올랐잖아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저 10만 원대까지 갔다가 올라온 거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왔어요. 많이 올랐네요, 그죠? 어머니가 그것까지 겪으셨으니까. 예. 그러면은 낮은 가격에서 많이 올랐다는 거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근데 예. 이제 시선이 어디냐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오른 게 아니라 내 매수가인 30만 원에서 이제 오를 걸 생각하고 계신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니까요. 어머니 네. 지금 상황에서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예요. 좋은 네. 이슈를 있고 추세적인 흐름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엔터주가 뭐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또 텐센트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에 이제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엔터 쪽 관련해서 우리나라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기업이 콘서트를 여는데 우리 국내 아이돌들이 가서 이제 공연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은 엔터 쪽이 좋은 내용이지만 최근 들어서 엔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좋은 내용으로 꾸역꾸역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눈높이를 낮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비중인 거죠.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내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또 그 기간을 기다리기에는 나한테 어떤 기분일까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자는 건 비중을 줄이자는 거예요. 절반의 네. 비중을 줄이고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수익이 적더라도 비중을 줄여놓으면 그만큼 다음에 내 가격을 다시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지금은 매수가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비중을 네. 절반 줄여놓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려했을 때 이것도 크진 않아요. 한 32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면 그래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머니?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 일단 비중 절반은 눈높이를 낮추는 차원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민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천보요. 첨보요. 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20만 3천 원에 5% 20만 3천. 되는데 네. 나는 2차전지 갈 때 간 것도 없는데 네네. 또 2차전지 내려가니까 따라서 내려가는데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된 건지 왜 2차전지 갈 때 가지도 않아요?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5%니까 5%를 좀 더 사도 되는 네. 건지 궁금해서요. 이 전망이. 종목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자님? 좀 됐는데 단가를 좀 낮춘 거예요. 2% 뭐 1%, 2%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지금 딱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렇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다 갈 때 첨보는 안 가고 왜 그래서 첨보만 안 갈까? 밑에 거를 잡은 거예요. 네, 이해는 가시는데요. 지금 저 같으면 첨보 같은 종목들은 조금 이 종목이 막 이렇게 팔딱팔딱 그 에코프로처럼 막 뭐 주인공처럼 팔딱팔딱 막 뛰진 않아요. 이 시청자님 항상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연이 드라마 1시간 동안 한 50분 나오면 조연은 한 10분에서 5분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예, 이 예. 종목은요.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인 것 같아요. 네. 조연은. 조연인데 아니, 네. 홍보가 좋다고 말을 많이 들어서 근데 네. 왜 안 가지 싶어서 바닥이다 싶어서 봤더니 그렇게 내려가네요. 아, 근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시가총액이 일단은 1조, 거의 2조가 가까이 돼가는 종목이고 회사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쁘지 않고 2차 전지 종목에다가 회사가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왜 안 가냐? 답답해 죽겠다. 이런 느낌이신데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사셨다라면 저 같으면요. 이 종목은 그냥 쭉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수익을 보고 한 28만 원짜리까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인데 너무 매일같이 종목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드라마를 보셨는데 나는 조연을 보러 드라마를 틀었는데 왜 맨날 주연만 나와?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셨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신 거죠. 이 종목은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청자님. 그러면은 네. 조금 5%니까 조금 더 담아도 되나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사신다기보다는 살짝 지금 요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바닥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 자리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서 맞고 조금 음의 기운이 센 상태로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렇게 되면요. 한 18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 네, 지금 거기까지 사시는 내리고- 것보다 저는 살짝 한 번은 아까 제가 시황 들으셨죠? 처음 시작할 예. 때. 시황도 지금 2650포인트에서 코스피 자체가 조금 빠지고 코스닥도 그럼 따라서 빠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코스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어느 정도 조금은 열어놓고 제가 봤을 때는 16만 원 선에서 18만 원 선에서 좀 다시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 그럼 이 회사가 문제가 있고 이래서 못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여기 아니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는 실적이 안 나온다는 그 이슈 하나로 그냥 이렇게 쭉 빼버린 건데요.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잠깐 너무 걱정하셔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수급 차트입니다. 수급인데요. 기관 쪽의 수급이 초록색이고요. 초록색이 기관 수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시청자님? 늘어나고 네, 있네요.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걱정 안 하시고 쭉 담아가셔도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으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네. 18만 원에서 좀 추가매수 하셨다가 이 자리도 또 이거 또 빠지는데 라고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고려산업 4,410원에 20%. 4,400 얼마요? 10원.
10원이요. 예, 20%. 2%요. 20. 네. 20%요. 아. 네. 자, 어제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렇죠? 어제가 아니라 며칠 최근 들어서 거의 한 2, 3개월 정도 이슈가 된 곡물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곡물 이슈가 됐는데 지금 오늘 곡물주에서 곡물주하고 뭐 후쿠시마하고 같이 연결돼서 막 가는 종목도 있고 어제 신송홀딩스라는 기업은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이민 멘토님이 주연과 조연이 있다라고 했는데 테마주에서 그런 게 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네. 그렇죠. 대장주가 있다. 우리가 뭐 2등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발성이잖아요. 그죠? 네, 앞서가기보다는 뒤를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 어떨 땐 또 얘가 또 강한 흐름을 보여서 대장이 될 때가 있는데 현재 이 이슈에서는 약간 후발성인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서 또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런 테마성이 있었을 때는 이슈가 있었을 때 급등이 한번 나와요. 오늘 같이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며칠 동안 조용했다가 그 재료가 식지 않으면 또 한번 이슈를 줘도 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자꾸 고점을 높이기도 하고 오르다가 빠지기도 하는 흐름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는 긴 호흡보다는 좀 짧은 호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려산업은 재무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테마주잖아요. 그렇죠? 인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관점에서는 신용이라는 부분은 이런 테마주들은 신용이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평균 6%에서 한 11%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위쪽 상단에 대한 부분들 제한적인 움직임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네, 5,000원대 정도에서 계속 최근 작년 11월 달에 한번 저항을 받고 깊게 떨어지고 난데 이 가격대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 네. 가격에 팔고 또 싸게 사고 해야 된다. 4,400원대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00원대 정도에서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오늘 이미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는 네, 비중을 그때 축소, 놓쳤-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죠. 놓친 거를 기다리면 안 되죠. 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네. 거를 내가 다시 오르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놓친 거예요.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네. 확실하게 70% 정도는 이익을 챙기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통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민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종목 얘기해 주세요. CJEMN요. 신성 CJEMN. CJENM. 저 잘못 네. 들었네요. CJENM. 이거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92,000원입니다. 92,200원에 비중 몇 네. 프로세요? 25%요. 이 비중 25%. 이 종목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줘볼까요? 미디어 쪽은 저는 앞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거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그럼 지금 비중 25%인데 여기서 한 15% 정도만 더 실어도 이 종목에만 한 40% 정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비중은요. 시청자님이 대응할 수 있는 사도 되겠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수준까지 하시면 지금 비중 25%도 살짝은 부담스러운 비중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다기보단 약간 42.19 마라톤은 중간에 가다가 물도 마시고 가다가 막 물수건도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한 걸음 뒤에서 약간 심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좀 가져가시면 이 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제 매수 상한까지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매수가 이상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만 좀 주시면 한 11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막 떨어진다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올라간다고 흥분도 하지 마시고 11만 원 정도 선까지 기다리시면 분명히 수익 갖다 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온라인 강연회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 6월 17일입니다.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리니까요. 눈높이에 맞는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드릴 거고요. 오늘 밤 8시에도 역시 온라인에서 찾아뵐 테니까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